자, 지금 연준하고 백악관이 대놓고 수상한 움직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강한 말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바이든을 대놓고 돕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 한번 궁금해서 보니까요, 사실상 지금 뒤에서 돈 풀면서 바이든 재선을 돕고 있다, 파월이 정치적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본인이 당선되기만 하면은 파월 연준 의장 축출할 거다, 쉽게 말해서 잘라버릴 거다, 이렇게까지 강력 발언을 다시 한번 했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은 바이든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올해 결국 금리를 빨리 내릴 거고 돈을 막대하게 풀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동 전쟁,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큰 인플레이션을 다시 맞게 될 거고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악담 아닌 악담을 좀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뽑으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느껴졌는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실제로 지금 연준이 슬그머니 뒤에서 뭘 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 긴축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거둔다는 게 어려운 말로 QT라고 합니다.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걸 거둔다 라고 했었는데, 이 거두는 속도를 최근 3주 동안 엄청나게 줄이더니 사실상 최근 들어서는 돈을 거두고 있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뭔가 지금 벌써부터 이제 금리 인하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만 세게 하고 말만 뭐 5월 6월 나중에 한다, 3월에 안 한다 이러고 슬슬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만 동결시켜 놓은 거지 지금 뒤에서는 또 실질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특히나 지금 연준이 내놓은 성명서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FOMC 회의할 때 공개 성명서를 내놓는데 아주 다 뜯어 고쳤어요. 여기서도 신호를 대놓고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뭐라고 한 부분이 주목받았냐면은 이제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강하고 탄력적이다, 위기가 와도 회복을 잘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여태까지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는데 그 문구를 처음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석해 보자면 연준도 은행 위기, 뭔가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돈 풀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지금 기준금리만 동결해 놓고 사실상 다 시그널을 바꿔버렸다고 할 정도로 강한 변화를 줬습니다. 마침 또 딱 저 문구가 나오자마자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지역 은행들이 또 출렁거렸죠. 주가가 처음으로 미국의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라 그래서 요것도 지금 주가가 40% 가까이 빠졌다가 물론 약간 회복을 했지만요, 요것도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상업용 부동산 문제 때문에 위기감에 또 빠졌고, 상업용 부동산 손실이 결국은 확정될 것 같다라고 해서 대손충당금, 돈이 떼일 것 같다라는 대손충당금을 쌓는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고, 거기다가 이번에 주목받았던 거는 바다 건너서 지금 미국 지역은행은 폭락하든 말든 사람들이 이제 익숙한데 일본의 한 은행까지도 주가가 빠집니다. 왜인지 봤더니 아오조라라는 은행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요게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주가가 빠진 겁니다. 무려 15년 만에 일본의 이 아오조라 은행의 은행장 CEO가 사임을 발표할 정도입니다. 책임지고. 근데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미국 부동산이 가장 안전할 줄 알고 투자했는데 가장 큰 타격이 됐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코멘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일본 은행도 뒤통수 맞은 거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한테. 그래서 지금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또 이제 사면타로 유럽 쪽에 도이치방크도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손실이 계속 커져서 대손 충당금 손실 확정 금액을 4배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또 폭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한 직원 3,000명 4,000명 자르겠다고 하니까 또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지역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 전염될지 또 모른다라는 우려도 또 있어서 연준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명서를 고친 거 아니냐, 그래서 돈 풀기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좋게 보면 돈 풀기, 나쁘게 보면 경기에 어떤 충격, 일시적인 충격 올 수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다 해석이 가능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우리가 맨날 위기 온다 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실제로도 공실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빈 사무실 늘어나고 있고, 가격은 제가 봐도 올해 1월이 됐는데도 계속 떨어지네요. 저는 이제 뭐 요즘 조용하길래 상업용 부동산 좀 회복하나 했더니 요 데이터 기준으로는 계속 빠집니다. 최소 30%에서 40%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회복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아직 안 내려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건물도 이번 주에 다시 나와가지고 도저히 어디서 터질지가 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좀 경고를 했는데, 극단적인 비유로 이번 주에 폭락한 뉴욕 커뮤니티 은행과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 같은 경고가
바퀴벌레 같다.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바퀴벌레 하나가 보이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바퀴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부동산 손실 금액이 1.2조 달러인데 어디에 이 손실이 퍼져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예상되기 때문에 최악은 아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옛날 금융위기 이런 급은 아닌데 상황이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점점 더 연준이 금리 인하 결국 할 거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경기와 무관하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도 제가 보는 유동성 지표, 연준의 순유동성, 찐 유동성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보시면 사실상 작년 지역은행 위기 이후로 연준은 돈을 풀고 있어서 오죽하면 지금 외국 투자자분들은 양적 서포트를 하고 있다. 몰래 돈을 풀고 있다. 그래서 QS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놓고 돈 푸는 건 양적 완화, 돈을 거두는 건 양적 긴축인데 몰래 돈 푸는 건 QS, 지역은행 살리기 프로젝트라 그래서 QS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시장도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 지표랑 증시를 겹쳐보면 정말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찐 유동성 지표, 연준이 뒤에서 돈 푸는 저 금액과 증시를 겹쳐보면은 얘가 선행지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무슨 돈을 풀어요가 아니고 뒤에서 실질적으로 돈 푸는 거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증시가 빠지는 걸 막아주고 좀 밀어올리는 힘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찐 유동성 지표는 제가 찍어놓은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좀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기다가 연준도 저렇게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할 것 같은 시그널을 주고 있고 이번 주에 제가 좀 진짜 대놓고 느꼈던 게 재무부, 미국 재무부도 대놓고 이번에 아주 금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시장에서 걱정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미국 재무부가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국채를 찍어내는 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을 모두 깨고 국채를 생각보다 덜 찍겠다라면서 규모를 팍 줄였습니다. 이번 분기 국채 발행량도 줄이고 다음 분기 국채 발행량도 확 줄였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를 덜 찍어내면 그만큼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걸 막아주고 금리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도 대놓고 이렇게 신호를 줬다고 좀 보여지고요. 금리 올리는 걸 막겠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지금 중동 쪽에 이번에 전쟁 일어난 이후로 처음으로 중동 쪽에서 미군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신 분들은 중동 뭐 3차 전쟁이 나오나 뭐 중동에 미군이 본격 참전하나 이러면서 되게 무시무시한 뉴스 기사들을 헤드라인으로 접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진짜 느낀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다 틀어 막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낀 부분이 이번 주였는데 미군이 사망해가지고 여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애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통은 미군이 죽었다 그러면 미국은 즉각 보복하는 것이 거의 원칙일 정도로 절대 봐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보복은 하지만 확전은 안 된다. 이제 백악관 대변인도 보복은 할 거야. 우리가 할 건데 미군을 죽였으니까 보복은 할 거지만 확전도 안 되고 사태 악화도 원하지 않는다. 거의 뭐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대놓고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괜히 건드려서 미군이 질까봐 못 건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괜히 자극해가지고 유가가 막 급등하거나 또 공급망 대란 물가 이런 것들 오면은 결국 가장 코어 핵심 이유인 지금 바이든 대선 재선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건 보시는 바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실 텐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이든이 올해 어떻게든 물가를 억누르고 경기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구나. 위기 틀어막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연준도 여차하면 돈 풀 준비, 재무부도 금리 안정,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유가 안정에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놓고 사방 필살 수비를 하고 있는 시그널로 좀 느껴졌습니다. 대놓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뭐 바이든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 저렇게 미군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다. 나약하다 이러면서 이란의 본토를 쳐라 그러면서 또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는 명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지금 잠잠합니다. 그래서 물론 타격을 한다고 하지만 정밀 타격만 하면서 위기 확대되는 걸 막는 거죠. 갈등이 확대되는 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렸지만은 올해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올해는 40개국 선거가 있고 미국만 저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40억 명이고 세계 GDP의 40%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유동성 M2 통화량이 풀리는 거는 플러스로 전환해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글로벌에서 돈 풀면 어디로 오냐면 다 미국 증시로 돈 들어오거든요. 일단 1순위로 오는 게. 그래서 미국 증시와 미국 채권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겹쳐 있죠. 파란색이 글로벌 M2 통화량, 돈 푸는 거, 증감률.
미국 증시의 증감률입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방향으로 본다면 중간중간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오더라도 올해는 거의 전 세계가 돈 푸는 부양책을 펼치는 유동성 장세라고 보신다면 좀 조정의 매수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이번 주 한 주에만 나온 시그널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연준의 돈풀기 시그널, 백악관의 전쟁 확산 방지를 보면서 유가, 물가를 무조건 잡으려고 노력하는구나 느꼈고 재무부는 대놓고 금리를 누르겠다라고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올해는 무조건 맞겠다. 재선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기대감이기 때문에 올해는 증시가 이런 관점에서 크게 본다면 긍정적인 환경이 지속되지 않을까, 조정의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도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도기, 차트 판도기, 역발상 판도기 총 3가지 투자 판도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